안녕하세요. 한의사 서정숙입니다. 오늘은 단백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왜 단백질을 먹어야 하는지, 단백질이 뭔가, 어떤 단백질을 먹어야 되지, 그리고 얼마만큼 먹어야 될까, 그럼 단백질을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은가, 그리고 유청 단백질이 뭔지, 분지 아미노산이라는 것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이 보충제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단백질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보통은 닭가슴살, 계란, 보충제, 주로 먹는 게 생각이 납니다. 다이어트, 근육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단백질은 유전자입니다. 유전자가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단백질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명현상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뭘로 확인할 수 있느냐? 바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외부 자극에 반응한다는 것이죠. 이 움직임을 만드는 것이 바로 단백질의 3차원 구조입니다. 3차원의 단백질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유전자가 아미노산을 하나씩 만들어내면 이것이 연결되는 것이 1차 구조라고 합니다. 그 1차 구조가 이중나선 구조로 되는 것이 2차 구조이고, 아미노산 여러 개가 연결되어 구부러지는 것이 바로 3차 구조입니다. 헤모글로빈처럼 이제 기능을 하는 것들을 4차 구조라고 하는 거죠. 구슬이 아미노산이고, 구슬이 깨어져 목걸이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구슬을 깨어 목걸이를 만들어 목에 거는 액세서리가 되는 것이죠. 이 구슬 44개가 연결된 것이 바로 트랜스펙타입니다. 결국 트랜스펙타도 단백질입니다. 유전자가 중요하다 하면서 왜 3차원의 단백질로 표현하게 했을까요? 유전자는 2차원의 설계도이고 단백질은 3차원의 3D 프린트, 현실의 집입니다. 유전자는 ATGC라는 염기, 아데닌, 티아닌, 구아닌, 시토신 난 4개의 단어를 쓰고 있고, 단백질은 20개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소통하려면 통역이 필요해요. 1대1로 매치를 하면 4개의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2개씩 짝을 짓게 하면 4 곱하기 4, 16개의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도 4개가 모자랍니다. 3개씩 조합을 해보면 어떨까요? 4 곱하기 4 곱하기 4 하면 64개가 만들어지고 이제는 잉여가 남습니다. 왜 생명체는 이런 불필요한 부분을 만들었을까요? 우리 몸은 매일매일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일어납니다. 오늘 스트레스 받고 나면 유전자 돌연 변이가 생기는데, 자고 나서 암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이 유전자가 돌연 변이를 해도 단백질을 만들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체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정말 교묘한 장치입니다. 유전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백질은 변합니다. 유전자가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에 따라 변한 단백질이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유전자는 동일하지만 여러분의 단백질은 매일매일 달라집니다. 모든 게 유전자가 결정한다면 열심히 살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유전자지만 여러분의 노력이 그 발현을 바꿔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전자를 바꿀 수는 없지만 노력은 단백질을 통해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그리스 말로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생명 현상의 본질이죠. 역동적인 생명 현상은 단백질 입체 구조의 변화 과정입니다. 도파민이 노르아드레날린이 되고, 노르아드레날린이 아드레날린이 되고, 이렇게 변화를 하는데 이게 다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변하는 과정입니다. 기억의 본질도 단백질입니다. 신경세포의 단백질들은 약 2주마다 새로 만들어집니다. 세포막에도 단백질이 있는데 이 세포막의 단백질이 생명현상을 만들어냅니다. 미토콘드리아의 세포막에 에너지를 만드는 전자전달계가 있는데 이 전자전달계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전자전달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노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70억 인구가 다 다르게 생긴 이유가 단백질 때문입니다. 단백질의 3차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건데 이 움직임을 만드는 것이 단백질의 3차 구조라고 하는 거죠. 헬렌 켈러가 기머거리가 된 이유도 단백질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헬렌 켈러가 어느 날 어렸을 때 열이 너무 펄펄 나서 40도가 넘는 이 열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기머거리가 됐거든요. 그럼 뭐냐면 몸 안에 있는 효소가 열로 인해서 변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작동을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효소 없이는 한순간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효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을 왜 먹어야 하느냐? 이렇게 중요한 단백질인데 20종류의 아미노산이 모여가지고 한 가지라도 빠지면은 단백질이 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뼈도 만들고 근육도 만들고 손톱도 만들고 머리카락도 만들고 그리고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해주는 호르몬도 만들고 이렇게 코로나가 왔을 때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면역의 역할을 하는 항체를 만드는 것도 단백질입니다. 피를 운반하는 것,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주는 것도 단백질이고 모든 대사를 일으키고 만들어주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단백질인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단백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그 기본적인 단위가 아미노산이라는 것입니다. 단백질을 쪼개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미노산인데 이 아미노산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거나 너무 적게 만들어서 필수적으로 먹어줘야 된다는 뜻에서 필수 아미노산, 그리고 우리 몸에서 충분히 만들어내기 때문에 굳이 먹을 필요가 없는 비필수 아미노산이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글루타민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뭔가 싶으신데 이게 바로 아미노산입니다. 그리고 포스파티딜세린이라는 성분을 들어보셨죠? 그 포스파티딜이라는 구조에 세린이 얹혀진 것인데 이 세린이 바로 아미노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한창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아르기닌, 이것도 우리가 먹어줘야 되는 아미노산의 종류인 것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의 한 가지라도 없으면 단백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아미노산을 골고루 충분히 다 먹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은 우리 몸의 생명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부족했을 때 오는 증상들을 보면 내가 단백질이 부족한 건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증상들입니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프리카 기아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콰시오카라는 배만 볼록한 애들, 팔다리는 가늘고 배만 볼록한 게 단백질 부족한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마라스무스라는 또 그 병명에는 열량도 부족하고 단백질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한 이런 병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 뒤꿈치 갈라지고 각질이 생기고 손톱 발톱이 자꾸 깨지고 갈라진다. 이런 분들은 단백질 부족 현상이죠. 그리고 탈모가 생긴다. 머리카락이 잘 빠진다. 이런 것들도 단백질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탈모인 분들에게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 40대 이후에 1년에 1%씩 자연적으로 근육이 감소해지면서 오는 부족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금세 단백질이 부족하면은 감기가 잘 걸리게 되죠.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면역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항체가 바로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지럽고 빈혈 증상이 있다. 이거는 뭔가요? 바로 혈액을,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이 바로 단백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신경이 예민해지는 이유도 신경 전달 물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단백질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주름이 생기고 자꾸 윤기가 빠지고 이런 것들이 다 단백질이 빠지는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콜라겐 하는 것도 콜라겐을 먹으려고 하는 이유도 뭐냐면 그런 것들을 보충해 주는 거죠. 결국 콜라겐도 단백질인 것입니다. 콜라겐을 먹으면 이런 증상들이 좋아진다. 그거는
곧 단백질을 먹으면 이런 손톱, 발톱, 머리카락, 피부, 주름 이런 윤기들이 다 좋아진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단백질을 먹어야 할까요? 아까 우리 몸에는 정말 단백질이 필요한데 그 단백질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 아미노산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먹어줘야 되는 필수 아미노산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필요하지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먹어줘야 합니다. 먹어줘야 되는 필수 아미노산이 가장 완벽하게 잘 들어가 있는 것이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근데 식물성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갖춰져 있지만 몇 가지 빠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하지 않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도 동물성이 있고 식물성이 있고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이 있고 비필수 아미노산이 있고 이런 구분이 있습니다. 근데 동물성 단백질은 양질의 단백질이면서 골고루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는 좋은 단백질인데 단점이 있어요. 고기를 많이 먹다 보면 과도한 포화지방을 섭취하게 됨으로써 문제가 생기고 또 고기를 구울 때 유해한 물질이 나와서 우리 몸을 안 좋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로 이제 대체를 하는데 식물성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완전하지가 않고 또 체내 흡수율이 낮아요. 그렇지만 식물성 단백질은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을 낮춘다든지 이런 포화지방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는 식물성 단백질을 6, 동물성은 4, 이 정도 섞어서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골고루 먹어야 된다. 식물성에서 부족한 부분인 그 쌀과 같은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부족한 부분을 콩이 대체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곡류에는 라이신이 부족하고 콩류에는 메티온이라는 아미노산이 부족해요. 이것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이 방법이 바로 이런 메뉴를 통해 가지고 극복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이런 과학이 들어가 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부분, 쌀에서 부족한 부분을 콩에서 대체하는 콩밥, 그리고 마파두부 덮밥, 견과류 채소 샐러드, 견과류 콩조림, 오므라이스, 동택 콩나물집, 닭죽, 돼지고기 비지찌개 이러한 것들이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시켜 나가는 굉장히 지혜로운 조리 방법인 거죠.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완전 단백질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아미노산은 전부 다 들어가 있지만 함량이 좀 부족한 것들 그리고 아미노산 필수적인 것 중에서 몇 가지 빠진 것들을 불완전 단백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섞어 먹었을 때는 어떤 부분이 좋냐? 동물이 만들어내는 단백질 합성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콜레스테롤이라든지 불포화지방산의 문제를 식물성 단백질이 대체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성과 식물성을 드실 때는 6대4 정도의 비율을 적절하게 해서 드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하루에 얼마를 먹어야 하는 건가요? 단백질을 꼭 먹어야 되는데 도대체 얼마만큼 먹어야 이게 나한테 필요한 부분을 먹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이 중요한데 1초 만에 알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초간단 방법이 바로 내 몸무게 g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1kg당 1g이 필요합니다. 내가 50kg면 50g을 하루에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50g이 어느 정도냐? 식품마다 다 그 함량이 틀리는데 우리가 고기, 손바닥만한 고기가 이제 한 25g 정도가 들어가 있고 달걀 1개가 6g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달걀만으로 60kg인 사람이 단백질을 채우겠다. 그리고 매일 달걀 10개씩을 드시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매일 먹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건강기능 식품으로서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기가 힘들고 잘 모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아시게 되냐면
네, 동물성 단백질은 주먹 하나 정도 드시고 식물성 단백질은 주먹 2개 정도 분량을 드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하루 총 3주먹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먹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은가? 단백질을 먹어야 되고, 어떤 종류를 먹어야 되는지도 아는데 이것을 또 먹는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좋은데 일단은 그 분량을 내가 몰아쳐서 한꺼번에 먹게 되면 나는 오늘 이 하루 분량을 다 채웠어.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먹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기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새로운 어떤 좀 관심 분야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더라. 이 부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단백질의 종류와 양 그런 방법에 있어서 팁이 뭐냐면 그 헬스 트레이너들이 보통 먹는 것이 바로 유청 단백질이거든요. 근데 그 헬스 트레이너, 그 헬스장에 갔을 때 이 운동 트레이너들이 왜 그렇게 유청 단백질을 먹느냐? 운동 전후에는 소화 흡수가 굉장히 빠른 유청 단백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먹는다고 근육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단백질만 먹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오해가 되는 것이죠. 단백질만 먹는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만들 때는 운동을 같이 겸해야지만이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약간 그 원리를 살펴보게 되면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약간 미세하게 손상을 받는 찢어지는 마이크로 인저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 영양분이 보충이 돼지면서 그 상처가 아물면서 다시 단단하게 그 두께가 더 두꺼워지는 이런 원리로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을 할 때는 이 흡수가 좀 빨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청 단백을 많이 먹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육을 형성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아미노산인 분지 아미노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이 유청 단백에. 그래서 운동 전후에는 유청 단백을 먹는 것이고 평소에는 약간 소화 흡수가 느린 자연식을 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소, 돼지, 닭, 오리, 계란 이런 것들을 평소에 자연식으로서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먹으면 바로 로딩이 걸려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즘 전기 자동차 배터리 충전해서 가는 거 있죠. 그러면 우리가 단백질을 먹는 게 자동차 전기 충전을 한다고 그러면 30분 이상 충전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신호가 가고 시동이 걸릴 때까지 먹고 난 뒤 30분이 걸리는 거죠. 그 30분 이상 지나면서 아미노산 그 농도가 우리 피 속에서, 몸 속에서 올라오면 그게 얼마만큼 가느냐? 2-3시간 간다는 거야. 내가 이게 고기를 점심 때 많이 먹었으니까 하루 종일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건 2-3시간 가는 거예요. 2-3시간 가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뚝 떨어져요. 그건 왜냐면 우리 몸에서 이거를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제품에 있어서 너희들은 한 스푼당 10g밖에 안 돼? 우리는 20g이야, 30g이야, 40g이야 이렇게 막 자랑하는 제품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먹으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무조건 함량이 높고 좋다고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을 만들 때는 우리가 20에서 40g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근육을 만들기보다는 이것을 에너지로 써버린대요. 그게 애들한테 돈을 많이 주게 되면 애들은 돈이 귀한 줄 모르고 저금을 하지 않고 막 써버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가족끼리 외식을 하면서 그동안 못 먹었으니까 많이 먹어라. 실컷 먹어라.
이렇게 되면 내 몸에 그 순간에 필요한 거 빼놓고는 다 배설이 된다는 것이죠. 써버리고 마는 거니까 굉장히 아까운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애들한테 고기를 사 먹이고 좋은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주고 싶은 이유는 애들이 키도 크고 근육도 생기면서 몸짱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게 바라는 바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나가서 한꺼번에 실컷 먹이는 것이 아니라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조금씩 주는 것이 훨씬 더 애들은 더 키도 크고 몸도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급격하게 아미노산 수치가 올라갈 때가 아니라 적당한 수치로 유지가 될 때 근육은 훨씬 더 잘 만들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먹어야 된다? 대 6시간 간격을 두고 먹는 것이 좋다. 그래서 단백질은 2-3시간이 지나면 뚝 떨어지기 때문에 2-3시간마다 수시로 단백질을 먹어주는 것이 만약에 다이어트를 해서 근육을 만들고 싶은 분이라면 그렇게 드시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 된다.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라는 것을 이 시간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백질하면 근육인데 이 단백질을 먹는 그 이유가 남성분, 여성분, 노인분들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여자분들은 다이어트 목적으로 굉장히 많이 먹는 거고 그리고 미용 목적, 콜라겐 많이 먹죠. 그리고 남자분들은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근육이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 빠지는 근육을 보충시켜서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 이 근육을 만들면서 혈액순환을 유지시키고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드시는 것입니다. 다이어트 할 때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다이어트를 할 때 단백질을 먹으면 근육이 빠지는 것이 덜한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면 지방도 빠지지만 근육도 빠져버리거든요. 근데 이 단백질을 섭취를 하면 근육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단백질을 먹어서 근육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빠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데이터 중에서 이걸 먹었을 때 근육이 얼마만큼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없다고 합니다. 얼마나 덜 빠지는 거에 대한 연구 결과만 있을 뿐입니다. 그 근육을 만드는 것은 반드시 운동이 겸비되어 있어야 된다. 평소에 운동을 하셔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같이 병행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유청단백이 뭔가, 이 유청단백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많이 들었고 아는 것 같지만 이 유청의 단백이 뭔지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유청은 뭐냐면 우유 할 때 유자입니다. 우유에서 치즈를 만들잖아요. 단백질을 뽑아내고 이제 치즈를 만드는데 우리가 두부를 만들 때 간수를 넣어서 이렇게 두부를 만들듯이 그 우유에다가 린넨이라든지 산을 첨가하면 굳어져요. 굳어지는 엉거가 되는 이 부분을 커드라고 하는데 이 엉거되는 부분을 치즈로 만들고 그 치즈로 만든 나머지 국물을 유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유청 안에 굉장히 다른 단백질도 있지만 다른 영양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묽은 그 액체 국물을 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묽기 때문에 농축을 시켜가지고 농축을 시키는 것이 바로 농축 유청 단백이라고 하는 거고 이 우유 안에는 유당이 있고 지방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우유를 소화시키는 효소들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유당불내증이라고 하는데 이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 유청을 먹게 되면은 굉장히 소화가 안 되면서 설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유당과 지방을 분리시켜 놓은 거를 분리유청 단백이라고 합니다. WP, 그러니까 유청이 웨이라고 그러고 웨이 프로테인, I가 뭐냐면 isolate, 그러니까 분리유청 단백이라고 WHP, C라는 것은 농축이라는 뜻의 C고 WPH는 뭐냐면 가수분해했다라는 뜻의
유청 단백입니다. 그 유청에서 유당과 지방을 빼내고 나면 순수한 단백질이 90% 이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분리 유청 단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농축된 단백질보다는 코스트, 가격도 올라가게 돼 있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그 단백질을 소화하기 힘드신 분들, 환자분이라든지 나이 드신 분이라든지 아기들이라든지 이런 유청 단백이 굉장히 좋은데 이걸 소화하기 힘들면은 소화하기 쉽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가수분해 유청 단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H가 바로 가수분해라는 뜻입니다. 웨이 프로테인, 가수분해된 그 유청 단백인데 왜 그러냐면은 소화를 좀 더 잘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가수분해, 가수라는 것은 더할 가자 물수자, 물을 더해서 분해시킨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질 때, 합성이 될 때는 물이 빠지고요. 분해를 시킬 때는 반대로 빠진 물이 들어가줘야지 분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해를 시키기 위해서 가수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가수분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지 아미노산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 프로TF 단백질 안에 분지 아미노산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분지 아미노산이 얼마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분지 아미노산이 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지, 나눌 분자하고 이제 그 가지 지자인데 이 나무가 가지를 뻗어나가는 듯한 분자 구조의 모양이다 라고 해서 분지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브랜치 체인 아미노 애시드를 줄임말이죠. 그게 아미노산 중에서 이소루신, 루신, 발린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가지를 이제 뻗어 있기 때문에 손이 많기 때문에 다른 아미노산을 더 잘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합을 더 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그러면은 뭉쳐서 근육을 더 잘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육을 잘 만드는 핵심 아미노산, 그것을 분지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지 아미노산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맨 처음에는 그 중환자들을 위해서 이제 연구가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중환자들은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기 때문에 근육이 쭉쭉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방하기 위해서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막 연구를 하다가 이 아미노산이 이 근육을 좀 더 막아주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이런 것들을 마라토너들에게 극심하게 이제 트레이닝하고 근육이 막 찢어지고 그 손상을 당할 때 이제 이거를 해줬더니 근 성장에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이게 그 헬스 트레이너 보충제 시장에도 이제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보충제 시장에도 소개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분지 아미노산이 근육을 잘 만들어낸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만 주면 좋은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좋으면은 아무 이제 걱정 없이 많이 먹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렇지가 않은 게 굉장히 과학입니다. 분지 아미노산이 많아지면 다른 아미노산도 이 분지 아미노산의 비율을 맞춰가지고 다시 더 챙겨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챙겨 먹지 않으면 이 비율을 맞추려고 내 몸속에 있는 근육을 뜯어다가 맞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필요 이상의 더 많은 양을 먹었을 때는 과도하게 먹었을 때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청 단백 안에는 BCAA, 분지 아미노산이 충분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무조건 많으면 좋은 것이 아니다. 그 비율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죠. 그리고 남백 단백이 있는데 계란의 흰자는 거의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수분을 빼고 나면은 그 90%가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육 회복에 좋은 아미노산이 굉장히 높게 있고 우리가 근육을 키울 때 굉장히 빠른 흡수와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백질을 선택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시중에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단백질을 먹을 때는 이제 흡수가 제대로 빨라야 되고 소화가 잘 돼야 되고 효과적으로 이제 근육을 형성시켜주는 이런 단백질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오늘 했던 강의를 정리를 해보면
단백질은 왜 먹어야 되느냐? 단백질은 생명 현상의 본질 그 자체이다. 그리고 20가지 아미노산이 골고루 다 먹어줘야 단백질이 제대로 만들어지는데, 단백질이 부족했을 때는 우리가 우리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굉장히 감기도 잘 걸리고 머리카락도 잘 빠지고 피부도 퍼석해지면서 여러 가지 병이 잘 걸릴 수 있는, 면역에도 굉장히 지장을 주는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백질을 잘 챙겨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할 때는 근육을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잘 챙겨 먹어야 되고, 기초 대사량을 늘려서 우리가 숨만 쉬어도 살이 빠지는 그런 살이 잘 빠지는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육을 만들어내는 단백질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지고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유청 단백질인데, 우유에서 만들어진 것이 유청 단백질이다. 거기에서 유당을 분리시킨 것이 분리유청 단백이고, 더 소화시키기 쉽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가수분해 유청 단백이다. 그리고 단백, 계란의 흰자가 우리가 근육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좋은 단백질이다. 그리고 분지 아미노산은 우리가 가지처럼 뻗친 구조, 분자 구조의 아미노산인데, 이것이 근육을 굉장히 잘 만들어내는 아미노산인데,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해서 이게 좋은 것이 아니라 적절한 비율을, 이런 그 3가지 기준으로 해서 단백질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알아서 우리가 잘 선택해서 건강한 생활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